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열렸던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모두 방향성 보이지 못하고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왜냐? 사실 호재도 있었는데요. 스탠다드 앤 포어스 쪽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올려줬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곧 향후 얼마 동안은 신용등급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 같은 호재가 묻혔던 이유는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QE가 축소되면 어떡하나라고 우려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또다시 FOMC 모드로 들어간 모양인데요. 어쨌거나 이 같은 재료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오르지 못했지만 달러화가 강세를 띄었고 엔화는 추가 약세를 띄면서 이제 엔달러 99엔대 정도에서 오늘 BOJ 결과를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일본까지 눈치를 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간밤에 있었던 뉴스부터 챙겨드립니다. 네, 스탠다드 앤 포어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 플러스로 유지한 채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올렸습니다. 재정 위험이 감소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2년 전 전 세계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했던 신용등급 강등 이후 당분간 추가 강등 우려는 사라진 셈입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는 S&P의 신용등급 전망 상향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부각되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올랐고 다우와 S&P 500은 소폭 내렸는데요. 유럽 증시도 차익 매물이 늘어나면서 독일만 오르고 프랑스와 영국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올해 FOMC 의결권을 갖고 있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낮은 인플레이션율이 양적 완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애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전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신형 맥북 에어 등과 함께 새 모바일 운영 체제인 iOS 7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불편함을 없앤 것으로 자주 쓰는 설정을 원터치로 할 수 있는 제어 센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팀 쿡 애플 CEO는 iOS 7은 아이폰 도입 이후 운영 체제에 있어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OECD가 미국과 일본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의 성장 동력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OECD 월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3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일본은 3월보다 0.2포인트, 유로존도 0.1포인트 경제가 좋아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호재 있었지만 글로벌 증시는 별로 오르지 못했는데요. 일본 BOJ 결과가 나오는 날 엔달러는 이미 99엔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하기 5분 정도 전인데요.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송금증권 강정호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간략하게 AS 요청드리기도 했었는데 대우조선해양 그래도 낙폭의 중가로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어제 정부의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힘들어했었잖아요. 네, 점검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대우조선해양이 장 개장 이후에 정부 보유지분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물량 부담에 대한 블록세일 우려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4일까지 대우조선해양 지분 17.1% 매각 공고를 냈고 2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는데 일단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과도한 물량 부담 우려가 좀 주가에 어제 장중에 좀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또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 손절가 이탈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손절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24일 전까지 일단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리스크를 안고 주식을 갖고 있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대우조선해양 다시 한번 AS 들어봤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이 지난주에 한번 또 빠르게 수익을 안겨줬던 넥센타이어라고요. 재공략 종목이 되겠네요. 네, 넥센타이어 다시 한번 재공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준비했고요. 넥센타이어는 지난번에 투자 포인트 그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내 3대 타이어 전문 제조업체 중 하나고 시장 점유율이 25%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가장 경기 방어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그 부분은 역시 교체 타이어가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는 신차용과 완성차용 타이어에 수주 모멘텀을 둘 수 있는데 일본의 미쓰비시사와 지난 2012년에 첫 신차용 타이어 공급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웃랜드 스포츠카에도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납품한다는 건 굉장히 기술력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창녕 공장의 공격적인 증설 물량이 이 납품처 다변화에 대한 그런 해소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호전과 고성장성을 줄 수 있는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지난해 대비해서 각각 8%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0% 이상의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영업이익, 순이익 대비해서 순이익이 좀 높은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좀 아주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예상 EPS 대비해서 지금 PR 12.5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PR 10배 수준이고 실적 기준으로 해서도 2만 원대,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는 2만 5천 원대까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도 양호하고 지난번에 제가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을 때 외국인 매수세, 기관 매수세를 말씀드렸는데 5월 27일 이후에는 외국인이 143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넥슨타이어의 주가 흐름이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 이 부분을 제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종목임을 알려주셨는데요. 넥센타이어 재공략한다면 이번에 이제 목표가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난번에는 16,000원 후반대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이번에는 18,000원에서 18,500원 밴드를 좀 설정해드리겠고요. 역시 매수가 시초가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제일 공략 종목 넥센타이어 설명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월 11일 화요일장 열렸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추가적인 강한 반등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분위기가 큽니다. 뉴욕도 호재가 있었지만 결국 큰 방향성을 더 보여주진 못했었는데요. 우리로선 BOJ 회의에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S&P에 의해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올라감에 따라 엔화는 더 추가적으로 상대적 통화의 분위기로 약세를 띠고 말았는데요. 외국인의 매도도 전일 생각해보면 이어졌었고 삼성전자도 막판에 반등이 무산으로 돌아갔었죠. 어제 오래간만에 급반등한 코스닥까지도 기술적 반등이었다라는 분석을 받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막 출발을 한 것 같은데요. 출발 상황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과 정태근 팀장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일 외국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기관이 장중에 매수 전환해주면서 코스피가 그래도 1930을 종가상은 보여줬었죠. 오늘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냥 보합세, 혼조세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1933.10포인트 어저께 종가랑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 좀 보신다라면은 코스피 시장이 지금 변곡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렌드를 제가 몇 개 그려드렸는데 결국엔 어찌됐든 뭐가 됐든 그 지난주에 급락세로 마감이 되는 바람에 약간 하락 트렌드를 100% 벗어나지 못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오늘 내일 중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 중으로 여기서 N자형 하락의 초입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만약에 N자형 하락 초입이라면은 하단 막판은 198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한 번은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비관적으로 보고 있진 않다라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여기서 이제 강하게 V자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내일 모레 만개에 대한 영향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기 위해서는 최소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내일까지 해서 내일 모레까지 해가지고 1960포인트 이상으로 좀 안착을 해줘야지 여기서 N자형 하락이 아니라 뭐 V자 반등이나 아니면은 뭐 지그재그 형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차트적으로 좀 모양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놓고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라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뭐 연속해서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4일 연속 뭐 약세를 좀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일단 삼성전자가 못 간다라면 우리나라 증시가 간다고 하더라도 뭐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넥라인,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자리는 붕괴를 시켰어요. 어저께 붕괴를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추세는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145만 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은 조금은 우려스러운 얘기지만은 한 135만 원대까지 혹은 130만 원 초반까지 하락세를 좀 열어놔야 된다는 부분. 무슨 얘기냐면 박스권이 준 두 가지가 있는데 1차 박스권은 작년 12월부터 얼마 전까지 이어져온 150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의 박스권. 그 전이 이제 한 140만 원에서 130만 원대의 박스권인데 그 위치 때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열어놓으시면 좋겠고요. 기타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 강합니다. 뭐 현대차라든지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 다른 종목군들은 일단은 반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추가적인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하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뺀다라면은 시장은 아주 나쁜 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급을 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한 2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저께도 뭐 삼성전자를 무차별적으로 외국인 쪽 매도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매도 자체는 삼성전자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종목 쪽에서는 생각보다는 뭐 체감적으로는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만기를 한 이틀 정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 물론 지금 프로그램이 뭐 아침 시작하자마자 얼마 나오진 않고 있지만서도 네. 여전히 200억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어저께 1,400억 넘게 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간에서 200억 넘게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오늘도 약 2천억 이상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 외국인의 선물 쪽에서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빼고는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셨었는데 삼성전자는 어느덧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오늘 140만 원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1% 넘게 삼성전자 시장을 빼고 있습니다. 코스피 플러스 출발했지만 곧바로 삼성전자 때문에 하락 전환됐고요. 옆나라 일본 니케이 상황 보니까 전일에 기억하시죠? 5% 폭등을 했었습니다. 니케이의 무엇보다 지표가 좋았기 때문이었는데 13,500선까지 회복했던 니케이가 어제 너무 달렸나요? 오늘 일단 BOJ 회의 앞두고 일단은 조금 소폭 내리면서 출발합니다만은 BOJ 회의 이후의 모습이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폭 역시 내리며 출발하는 일본 니케이의 상황 보여드렸고요. 이번엔 코스닥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급이 좋을까요? 파란불인 것 같네요, 코스닥도. 네. 뭐 저희 종가 수준 부분에서 어떤 소폭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조금 방향을 좀 아래쪽으로 잡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 2% 넘었던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거기에 중심에 IT 부품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IT 부품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소폭 상승 출발했었지만 지금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0.2% 정도 이제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5일선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저항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5일선을 만약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540포인트 월봉상승 분기점이 되고 있는데 540포인트 지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 외국인이 24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이 16억 정도 이제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매도 엇갈리고 있는데 기관이 과연 매수를 할 것인가 매도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무래도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방향성의 어떤 키는 기관이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관의 수급도 오늘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1% 내외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태용 같은 경우는 3%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 그리고 성강밴드, 코미팜 같은 종목들은 현재 1% 넘는 하락 출발을 현재 하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0.2%, CJ 홈쇼핑이 보합권, 하지만 반대로 GS 홈쇼핑은 1.18%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차바이온도 마찬가지로 0.9%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또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경협주 LED 쪽은 오늘 또 어떤지, 오늘 어떤 테마가 또 코스닥을 점령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외환시장 동향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BOJ가 있는 날 우리 달러원은 어떻게 개장했을까요? KB 외환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올라갔더라고요. 앞서 고용지표도 좋았는데 달러화가 추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1,130원 보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20전이 상승한 1,129원 50전에 개장을 했고요. 개장 이후 1,130원 80전까지 반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는 달러 원이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 힘입어서 10원 이상 급등한 경우가 되겠고요. 지난밤 외국외 시장에서부터 달러 원이 상승 압력을 받은 것은 주로 달러 엔의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로화와 호주 달러 등은 어제 아시아장에서 보인 약세 이후에 유럽과 뉴욕장에서 기술적인 반등세가 있었고요. 엔화의 경우만 꾸준히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의 동반 약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엔은 지난밤 뉴욕장에서 한때 99엔대를 회복하면서 지난 6일부터 나타났던 급락세를 상당 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에는 어제 니케이 지수가 5%나 급등한 점과 뉴욕장 초반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점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상향 조정되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점이 엔화 매도와 일본 증시 매수 효과로 나타났다고 보겠고요. S&P의 신용등급 조정은 향후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의 하나로 작용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달러화의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편하게 느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오늘 마감되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냐 하는 점과 미국 경제 지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하는 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 매매 횟수를 증가하는 것과 같이 일본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내놓을 경우나 또는 미국의 소매 판매와 같은 주요 지표들이 호조를 보일 경우에 달러 엔이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겠고요. 달러 원 역시 동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을 실망시킬 경우에 달러 엔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은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미 연준은 이와 달리 중립적이거나 양적 완화 축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달러엔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요. 그만큼 달러 원 역시 상승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130원을 전후한 흐름 보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엔화보다는 일단 달러화 방향에 우리 달러 엔 그리고 달러 원까지 다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을 통해서 외환시장 전망까지 함께할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현재 1922선입니다. 1920선을 위협받고 있는 코스피가 오늘 BOJ 회의 결과를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어제 급반등했지만 역시 같이 내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40만 원이 위태위태합니다. 잠시 후 대응 전략 짜보겠고요. 계속해서 오늘 고스트의 작전 타임 들어보시겠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샘플러스에 계시는 정재훈 멘토님이 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정지훈 멘토님의 삼성전자에 관한 의견 먼저 여쭈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전략도 좀 세워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1.5%대 140만 원대를 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추대가 되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140만 원 선은 좀 이탈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삼성전자는 약 137만 원권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코스닥 IT 부품 쪽도 함께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포지션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지수가 0.5%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4%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좀 더 커지게 된다면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 IT 부품 섹터들 마찬가지로 일단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반등 신호는 좀 노리되 일단은 관망을 하면서 목요일 전후를 포지션을 좀 잡아서 매수 전략이 좀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무리하게 좀 따라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아놓은 그런 종목군들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사항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뭐 마지노선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121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21선이 이탈되지 않은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압축을 하시되 거기에서 좀 한 단계 더 나가게 된다면 61선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삼성전자 쪽에 공급 물량이 좀 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라면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저가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아니더라면 일단 이 IT 쪽에서도 대안주 성격인 일단 삼성에 대한 부분들이 납품에 대한 그 공급 물량들이 적은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공략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IT 부품 섹터입니다. 뭐 최근에 삼성전자의 흐름들이 그렇게 쏙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삼성전자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갤럭시 4에 대한 판매 대수가 일단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예상보다는 적게 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논쟁이 되면서 부품 섹터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제안해 드릴 종목은 이라이콤이라는 기업인데요. 우선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을 하지 않은 것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뭐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도 확대를 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에 대한 확대 부분들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 유닛 세계 시장 점유율 3위 업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애플에 대해서 애플과 삼성전자 동시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뭐 삼성에 대한 이런 해지 효과는 충분히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부각이 되게 되면은 이라이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일단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지금 현재 박스권역의 그 주가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수급이 좀 괜찮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거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보시게 된다면 17,850원 강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플러스권역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밀려 내려왔을 때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단가는 약 17,400원 정도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사상 최고가가 19,250원입니다. 여기 조금 넘어서는 2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형성된 저가 부근입니다. 121선 부근 위치인 그 가격대이기도 한데요. 16,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손절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고수의 작전 타임 들으셨는데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나흘째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140만 원까지 밀렸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시작하자마자 하락 전환된 이후 삼성전자의 약세 때문입니다. 현재도 1.6%가량 밀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네, 삼성전자가 사상 정말 유례 없이 6%나 급락한 이후 의외로 빠른 반등은커녕 더 흘러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갤럭시 S4가 얼마나 부진하게 판매가 될 것인지 그것도 관건일 텐데 어쨌거나 JP모건의 리포트가 확실히 불씨를 지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 아까 짧게 언급해 주셨는데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분석부터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잘라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사랑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좀 큰데 어떡하냐. 손실이 크더라도 나중에 확인하고 재매수해서 수익을 내시면 된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삼성전자가 모르겠어요. 다들 한참 또 150만 원 돌파 때 160만 원 가네, 170만 원 가네 얘기가 나왔을 때 별로 좋게 생각 안 했는데 박스권 돌파가 쉽지 않다라는 거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갤럭시 S4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전과 같은 대작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그전과 같은 대작이 나오기는 이제는 좀 힘들다라는 걸 좀 체크해 보신다라면은 삼성전자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빠진다라면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갖고 계신 분들 손실폭이 어느 정도가 됐든 간에 전량 다 손절.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최대 손실 보신 분 해야 10% 정도 되실 거예요. 네. 10%가 적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아닐 때는 일단 잘라놓고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다.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 나오면 사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2, 3%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노리고서는 조금 이 삼성전자를 사실 정도라면은 자금이 꽤 크실 텐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투자를 하시기에는 조금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삼성전자의 낙폭은요, 2% 넘어갔습니다. 139만 3, 4천 원. 140만 원 붕괴되고 곧바로 139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정태근 팀장님의 의견 물어볼 텐데, 유 팀장님은 일단 손절할 수 있으면 손절 일단 자르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에 물릴 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 갤럭시 S4가 판매가 조금 덜 돼도 이익은 괜찮다고 너무 많이 과하게 빠진 거라고들 국내 증권사에서는 얘기하던데요. 네. 어저께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연장선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저께도 방금 앵커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외국계 증권사는 지금 부정적으로 계속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사고 파는 주체의 어떤 방향성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 수급의 방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국내 증권사가 그렇게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어떤 이상이 없다면은 지금 국내 증권상에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어떤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의 하락을 좀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리포트는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삼성전자 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국내 증권사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과연 모양에 대한 혁신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어떤 스마트폰 시장의 캐파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감인가 그 두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어저께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오늘까지 하락을 하는 거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위축은 조금 불가피한 것으로 좀 방향성을 좀 결국은 잡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회사에서 목표한 1억대를 판매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을 내는 거 외에는 답은 지금은 없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천억 이런 회사 발표치는 1억대지만은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든 중국이든 그런 상관없이 시장의 수요 예측치는 아직 6,500만 대밖에 정도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측치를 깨는 방법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기술적으로도 좀 짚어드렸는데 어제 이렇게 기술적으로 짚어드리게 되면서 140만 원과 155만 원 사이 어떤 박스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만약에 깨게 된다면은 조금 손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140만 원에 대한 얘기를 드리냐면 자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게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작년 2011년 8월달 갤럭시 1이 처음 나오게 되면서 스마트폰이 부각이 되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1차적으로 부대꼈던 자리가 140만 원이고요. 그리고 가격 지정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가 140만 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아래쪽 어떤 분기점은 제가 보기엔 140만 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140만 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40만
140만 원에 대한 어떤 분기점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도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결국 분기점에 왔는데 네.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은 그 주봉 차트 좀 보시고요. 주봉 차트 보시면서 이번 주에 어떤 주봉 차트, 주봉 기준을 봤을 때 140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유창희 대표님과도 의견이 똑같습니다.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두 분 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네. 삼성전자의 오늘의 하락이 매수의 기회는 확실히 아니다라는 쪽.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예. 하락의 어떤 출발점인 것 같아요. 하락의 어떤 막바지라면 매수에 좀 가담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그 매수의 출발점에서 굳이 저가 매수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요. 여기서 뚜껑이라 하면 갤럭시 S4가 얼마나 이제 적게 팔리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파는 데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다시 막 140만 원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코스피는 1910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밖에 특징주 빠르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어느덧 구도가 삼성전자가 크게 밀리니 오늘 또 그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통신주가 채우고 있네요. 네, 오늘 통신주가 좀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LG U+가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한 3.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 KT 모두 한 1%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통신주가 이제부터는 경기 방어주라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약간 경기 민감주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휴대폰 요금 자체가 예전처럼 어떤 정액제, 물론 지금도 정액제 성격이 많지만은 어떤 소비자들이 조금 소득이 많아진다라면은 컨텐츠 구매라든지 게임 구매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좀 줄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면은 이제 경기 방어주에서 좀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부분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주가가 좀 안 좋을 때 올라오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에 대한 매력도 높아지면서 통신주가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보로네오 같은 경우가 조금 하한가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로네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작용을 하면서 오늘 한 11거래일 만에 재개가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점 하한가로 시장을 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장중에 상승폭은 만회를 다 줄여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시장 자체는 조금 삼성전자에 의해 가지고 좀 하락세가 좀 많이 이연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대형 IT 종목군들도 조금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제외하고는 하이닉스, LG전자 모두 좀 삼성전자의 영향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IT가 업종이 좀 약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군에서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려고 하더라도 좀 힘이 붙이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 하이닉스는 별로 빠지지 않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오르고 있네요. 자, 이번엔 코스닥 쪽으로 가서 어떤 테마 바람이 부는지, 오늘 또 오래간만에 하한가를 탈출한 종목도 있지만 또 보르네오처럼 이렇게 하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한가 탈출한 종목 얘기 먼저 들어보죠. 네. 상당히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물리신 분들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젠백스가 5일 만에 지금 하한가 좀 탈출했습니다. 지금 이제 하한가 탈출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폭증하게 되면서 지금 10%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쪽에서 젠백스 같은 경우는 하한가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뚜렷한 이유는 없고요. 물량이 많이 빠진 상황 속에서 물량이 많이 하락한 구간 속에서 좀 하한가 따라잡기 이런 어떤 기술적인 그런 세력들에 대한 움직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지금 현재 젠백스가 지금 현재 오늘 하한가 탈출하게 되면서 하한가 지금 현재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지금 최근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셀트리온이 있었죠. 자, 셀트리온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보게 된다면은 지금 차트를 좀 본다면은, 자, 이 종목도 만약에 하한가 상당히 많이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하한가 풀리게 되면서 이게 상당히 반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셀트리온과 지금 현재 젠백스가 똑같은 것, 차트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드리실 말씀은 급등하고 난 이후에 일시적으로 좀 안전 표현 좀 쓰도록 할게요. 설거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시적인 반등을 이용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 그 부분이 누가 보다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는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유로 쪽 바이오시밀러 같은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재반등을 주고 있는데,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제가 보기 상한가 진입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반등을 주고 난 이후에 하루 정도 더 상한가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아래쪽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하한가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한가 탈출을 이용해서 지금은 물려 계신 분들이 빠져나올 차례이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여기서 시세 차익을 낸다. 이 부분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젠백스는 어쨌든 빠졌던 이유가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최장한 백신에 대한 어떤 실패 소식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되지 않다면은 요걸 대체할 만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임상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신약 개발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추세를 돌리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반등은 누가 보다도 일시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 접근하지 마시고 이거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조금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테마 쪽 한번 좀 보게 된다면은 오늘 그 철도 관련주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부가 200조 규모의 어떤 200조 규모의 어떤 그 자금을 투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철도 산업을 살리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철도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그 박근혜 공약 같은 경우에 북방 정책이라는 표현을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한국, 러시아, 북한을 연결하는 가스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브라질 철도 사업 그리고 중국의 어떤 철도 사업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어떤 그 철도 사업에 대한 어떤 얘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1차적인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시작이 먼저 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의 어떤 가장 큰 테마 산업 바이오라 봐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뿐만 아니라 철도 쪽도 조금은 주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공략이 될지 아니면은 지난 정권 때 4대강과 마찬가지로 어떤 국내 산업을 좀 제한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정부 자금을 투입을 하게 되면서 철도 산업을 살리겠다는 부분들은 일자리에 좀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보시게 된다면은 리노스라든지 데아티아이, 비트로시스, 데오에 이런 종목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연결시켜 본다면 일자리를 좀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철도 관련주뿐만 아니라 연결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사람이나 HR이라든지 그리고 윌비스 같은 일자리 관련주들도 좀 연결해서 조금 테마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테마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오 쪽도 봐야 되는데,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이제 1차적으로 펀드 육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지금 적극적인 흐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정부 정책이 어떤 시공이 되지 않는다면은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철도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 외에는 절대적인 장기적인 접근은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삼성전자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결국 다 두 분이 좀 좋지 않게 하락이 매수 기회가 아님을 분명히 하셨었는데, IT 부품주 쪽도 좀 반등을 하는 것 같다고는 닻이 좀 꺼지고 있거든요. 결국 큰 폭의 급락이 또 안 나온다 할지라도 삼성전자 이렇게 힘이 없으면 같이 좀 조용하거나 횡보 내진 조정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걱정돼요.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좀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2011년도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힘이 빠지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 부품주도 일괄적으로 다 힘이 좀 빠져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와서 반도체라든지 LCD 쪽은 좀 제외를 하고 스마트폰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스마트폰 쪽에 힘이 빠지게 된다면은 그 이전에 갤럭시 S2 그리고 갤럭시 S3 그리고 S4의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에 1차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금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주말에 이런 리포트를 봤어요. 부품주들이 스마트폰 부품 생산이 4월달 들어와서 지금 많이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부품주 내에서 어떤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리포트를 봤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태국 말레이시아 증권사도 6,500만 원 정도 수요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 얘기와 연결시켜서 부품주들이 어떤 부품 생산이 감소를 하고 있다면은 스마트폰의 어떤 예상 판매치가 예상 시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최근에 1차 협력사 외에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이 계속해서 테마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터치 스크린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볼 때 실적도 일시적인 쇼크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주도 아무래도 조금 지금부터는 조금 압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즉 어떤 업종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가 있고 이등주가 있듯이 스마트폰 부품주, 카메라 모듈이면 카메라 모듈 내에서도 어떤 대장주 위주로 어떤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부터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네, IT 부품주 내 특별히 갤럭시 S4 휴대폰 관련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 확인하고 조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거래소에 어제 외국인들이 9,300억
매도한 데 이어서 3,300억 추가로 매도했는데 가장 많이 판 종목 삼성전자이고 오늘 아침도 파는 것 같습니다. 역시 대비되게 가장 많이 산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 일단 기관의 매매로 넘어갑니다. 자, 기관이 이틀째 방어가 나섰죠. 근데 투신권의 사실상 매수가 전체적인 기관의 매수와도 거의 직결되는 정도의 강도였습니다. 가장 많이 산 종목 두 번째 가운데 삼성전자, 기관의 개인과 함께 삼성전자 조금 사줬고요. 반대로 기관은 어제 한 2년 내 최고점 찍은 하이닉스에 약간 차익 실현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조언 들어볼게요. 분석하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신다라면은 뭐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하이닉스라든지 뭐 현대차 뭐 몇 개 이제 약간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도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레버리지를 좀 사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시가총액 전체 4위의 매수 상위 네 번째지만 레버리지를 산다는 건 아직까지 시장 자체를 100% 무조건 나쁘게만 보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 다만 이제 역시 뭐 삼성전자를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힘이 좀 붙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코덱스 200, 코덱스 인버스 등을 매수를 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외국인이 워낙에 많이 팔다 보니까 뭐 개인에 이어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뭐 주가를 뭐 이끌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들. 다만 이제 한국전력을 좀 매수를 잡아주고 있다는 것은 약간 이제 그 원전 우려감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오늘 좀 한마디 그렇습니다. 뭐 오늘 뭐 이슈가 거의 뭐 삼성전자로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로 끝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삼성전자의 반등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시장 자체가 우리가 2,000포인트 이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가 또 하락을 안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냥 현재 수준만 유지해줘도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 준다라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계속 흘러내린다라면은 시장 자체는 체감 지수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이 언제쯤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 이어질 수 있는지, 혹은 내일 발생할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코스닥의 전일 수급 특징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전일에 이제 7거래일 만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던 날이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매수 강도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성광 밴드였고 어제 박스권 돌파했지요. 매도 많이 한 쪽은 오늘 사실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찍고 있는 KH바텍 그리고 CJ ENM 정도였고요. 서울반도체 어제 6% 이렇게 급등시킨 것, 외국인들의 힘도 약간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에 관한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입니다. 전일 나란한 강도로 사실 샀었는데 게임빌 다시 매수했고요. 성호 하이텍도 진짜 오래간만에 밑에서 잡아줬습니다. 기관이요. 서울반도체 역시 세 번째로 많이 사면서 쌍끌이 매수를 받아 전일 급등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옵트론텍 오늘까지도 부진한데요. 네, 역시 가장 많이 정리한 종목 카메라 쪽이라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분석 들어볼게요. 네. 1차적으로 뭐 기관 쪽 보게 된다면 매수 종목들이 일단 뭐 서울반도체인지 KH바텍과 같은 뭐 ID 부분 쪽에 매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서울반도체 같은 공동 매수가 들어갔는데 일단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코스닥 어제 같은 게 많이 좀 반등을 보였었지만 결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일단 어떤 모멘텀이,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 카메라 모드 같은 게 대장주에 좀 집중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파트론 같은 경우 그런 부분 연장선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IT 부분 쪽 매수했다는 것 외에는 어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뚜렷한 그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섹터는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이에요. 코스닥 쪽 저는 말씀을 드릴 건데 기술적 반등과 추세적 상승 요 두 부분인데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만약에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종목 구분에 대한 필요가 좀 필요한 그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코스닥 시장이 밀리고요. 내일까지 만약 시장이 밀리게 된다면은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은 분명히 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 반등이 기술적 반등에 의한 매도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뭐 한번 제가 꼽았는데요. 웨이브 일렉트로라든지 그리고 경동나비엔, 아프리카TV, 참엔지니어, 금호전기 이런 종목들을 한번 꼽았는데 이렇게 어떤 시장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변화에 상관없이 추세로 올라가는 종목이라면은 보험에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시장과 좀 연동된 종목이라면은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코스닥의 최근에 이제 전일의 급반등도 그냥 기술적 성격의 반등으로 보시는 거 맞나요? 네, 일단 IT 부품 쪽 힘이 좀 빠지게 된다면은 네. 조금 기술적 반등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를 좀 유의 깊게 보자. 코스닥에 있어서 어떤 종목의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정태근 팀장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밤 10시에 방송되는 서울경제TV 간판방송 주식승천 멘토들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요. 전일 관심주와 공약주 AS하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자, 먼저 전일에는 신창원 멘토와 양순모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습니다. 먼저 신창원 멘토의 포트부터 확인합니다. 자, 현재 신창원 멘토의 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 위주의 포트 구성인데요. 포스코가 마이너스 6%, 이 삼성전자 역시나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마이너스 8%대의 수익률, 이외의 종목은 1% 내외의 수익률 나타냈고요. 의견은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양승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하림홀딩스가 플러스 3%, KCS 역시 플러스 6%, 반면 실리콘웍스가 마이너스 8%입니다. 의견은 모두 보유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신규 편입된 종목은 KB금융입니다. 자, 다음은 어제 출연자들의 오늘장 승천주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일에는 양승모 멘토만이 신규 관심주 제시했는데요. 이 KB금융입니다.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매수 주체가 유입되고 있고 또 이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자, 이어서 매수가는 36,300원, 목표가는 39,300원, 손절가는 35,300원입니다. 자, 먼저 KB금융 현재가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마이너스 0.24% 약세 흐름입니다. 36,550원에 거래 중인데요. 저희가 양승모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이 신규 종목에 관한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이 신규 종목에 관한 이야기 해주시죠. 네, 제가 어제 이제 KB금융에 대해서 이제 그 신규 추천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는 KB금융이라고 했을 때 최대 금융지주 중에 하나이다. 또 국내 최대 고객을 보유한 국민은행이 가장 대표적인 자회사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종목을 봐야 되는 것이 좀 시황 관련주라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최근 들어서 그 국민은행들의 그 가계대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복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고요. 또 새 정부 출범 이후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경우에 또 수혜를 받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지금 시장에 많이 그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그 핵심적인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중심으로 또 시장을 많이 뒤흔들고 있고, 더불어서 또 환율에 대한 또 변동성도 상당히 큰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율에 대한 그 변동성에 좀 피해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MMF,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 자금 유입도 증권, 건설, 금융섹터 쪽으로 좀 많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삼성전자도 데려가야 되겠지만 현재 그 차라리 운수 장비 업종을 같이 그 리더주로 좀 편입해서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그 지수
관련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지금 개인 매도세가 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 주체 우위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주봉선사 35,000원에 대한 지지 구간이 좀 유력한 만큼 지금 매수가 36,300원, 그리고 목표가 39,300원, 손절가 35,30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여전히 지금 유효한 매수 포인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수급적으로도 연기금 쪽에서 이 매수 주체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또 35,000원 구간 역시 지지될 것으로 보이는 KB금융. 이 제시하신 매수가 36,300원 구간 들어오면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다시금 140만 원을 붕괴시키는 지금이지만 코스피는 1920선 정도는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어제처럼 개인과 손을 붙들고 사주고 있기 때문인데 외국인들의 현물 쪽 매도도 이미 1,000억 원대가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볼까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BOJ 이틀간의 회의 걸치고 나서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그냥 기존의 그냥 부양의 어떤 그런 스탠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추가 부양책은 내놓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보는 경우에는 일본이 통화정책 기회가 오늘 이제 결과를 주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서비스 정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내년도에 무제한 국채 매입을 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 시간을 좀 앞으로 당기는 거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아베 신조가 가을부터는 설비 투자하는 그쪽에 감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그 통화 정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특별한 이슈는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밤에 S&P,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렸던 S&P가 신용등급 전망을 일단은 상향 조정해서 호재가 되기도 했었는데 때문인지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논란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 실업률이냐 인플레냐 중에서 최근에 또 인플레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요? 원래 에번스룰에 의하면은 실업률은 6.5%에 인플레이션 2.5%를 도달하는 쪽, 거기에 따라서 양적 완화를 종료하거나 축소하겠다라는 게 기존 방침이었는데요. 지금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해서 FRB 의원들은 대부분 이제 실업률 쪽에, 그러니까 고용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나 볼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화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주택 가격에다 맞췄는데 실제로 그 주택 가격을 보면 작년 대비로 지금 한 10.6% 정도가 대도시 주변 가격이 올랐다고 하거든요. 근데 MBA 모기 신청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모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려면 주택 가격 외에도 휘발유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휘발유 가격도 역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FRB 쪽에서 계속 주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것보다는 어쩌면은 고용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특히 인플레이션에 만약에 맞춘다 그러면 지금 금값이 향후 인플레이션을 높아질 걸 대비해서 지금 고공행진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용에 대한 부분, 또 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는 없거든요. 고용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 기업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그로 인한 어떤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용 쪽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벤 버냉키 의장이 이번 FOMC에서 어떤 결과를 주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FOMC 결과는 아마도 벤 버냉키
문제는 계속 유지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이러한 문제가 계속 그 언론에 대두되는 것은 벤버네키 의장이 내년도 1월에 임기를 만료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도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 부분을 아마 벤버네키 의장이 좀 종식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QE99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비관론자 닥터 둠이 양적 완화 99번 해도 고용시장 개선 등 미국 경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역시 독설과 다운 표현을 썼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닥터둠이 하는 얘기가 이제 양적 완화를 99번을 해도 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극소수 자산가들만 배만 불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거는 어느 정도는 그 극소수 자산가들이 돈을 많이 번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실업률은 많이 계속해서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정말 실업률이 줄어들려면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좀 진행이 되면서 그 기업들이 쌓아놓은 현금을 설비 투자 쪽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재정에서 어느 정도씩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막 닥터 둠으로 유명한 파버의 어떤 독설, 사실 제가 볼 때는 별로 의미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양적 완화는 시장에 도움이 됐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지금은 단오절 관련해서 시장인 중국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1분기 GDP가 7.7%였는데 2분기에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지금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진짜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경기 부양이 이제 중국에 좀 되면 가장 좋거든요. 근데 경기 부양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들이 이게 지난번에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내수 위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것은 사실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한테 두 가지를 요구했었죠. 내수 진작과 그다음에 위안화 절상 이 두 개를 해라. 근데 그거를 지금 시진핑이 따라서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경제가 너무 살아나지 않아서 일단 여기서 멈추고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시진핑은 이번에 미국과의 정상회담 후에 아마 경기 부양책 가능성 한번 열어두고 목표성이 있고요. 중국이 그 수출을 하지 못한다면 내수로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경기 부양책을 진행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언제나 삼성전자보다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가서 시장이 상승하는 게 시장의 질이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밀리니까 시장이 참 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보통 이틀, 한 3거래 만에 거의 8% 정도가 빠졌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어차피 약간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종목으로 얼마나 많은 수급이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무너지더라도 바운딩은 있고서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개파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갭을 메워서 올라올 확률을 열어둬야 되겠죠. 다만 그 시점에 다른 종목으로 매기가 얼마나 흘러가는지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시장이 정말 크게 가기 위해서는 그 시가총액을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좀 나눠갖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삼성전자 조정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시장의 마인드를 좀 바꿔서 다른 종목에서의 방향성을 좀 열어준다면 시장은 상당한 호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기 이후에는 분위기가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롤오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만기 이후에는 결국 정상적인 흐름을 가져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만약에 오늘과 내일 사이 이틀 동안 최소한 7,000개 이상 판매를 해준다면 결국은 만기 날은 상승 쪽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조언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는 1920선이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140만 원 붕괴된 채 머물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